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정부 고위직 인사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회심의 인사카드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지난달 31일입니다. 하지만 거대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언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며칠간 청문회를 벌일지 등 청문회 날짜와 기간 등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하순 중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월 20일에서 24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상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 장관 등 나머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 일정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터 무려 사흘간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인사청문회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짧아도 이틀, 그렇지 않으면 사흘간 인신공격성 청문회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좌익 야당들로서는 껄끄럽기 그지없는 김문수 장관을 최대한 압박하고 몰아붙이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무리수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좌익 야당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온갖 야비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한국의 여야 정치인 중 청빈하기로 아주 이름난 정치인입니다. 실제로 그의 재산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또 돈 문제는 물론이고 여자 문제 등 다른 도덕성 문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떤 정치인들보다 아마 문제가 없는 정치인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또 과거 노동운동을 거쳐 국회의원과 경기도 지사 등을 지내면서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특히 노동 분야, 고용 분야 행정 능력은 한국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문수 장관 지명에 대해서 강성좌익 노동단체인 민노총은 당연히 극심하게 반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에서는 김 장관 지명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정치권과 이들과 야합한 좌익 언론들은 김문수 장관 지명자에 대해 극우니 반노동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극우라면 김 장관을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전원, 그리고 역시 김 장관을 공격하는 좌익 언론들은 극좌의 정도를 넘어서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초극자 세력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좌익 세력들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극우란 말,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는 사상이나 이념 문제를 조금만 공부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이념 문제에 대한 공부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걸핏하면 말도 안 되는 극우 이런 따위 소리들을 좌익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극좌는 득실득실하지만 극우 세력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우니 극좌니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폭력성을 동반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좌익과 한국의 우익 가운데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는 김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야인 시절 운영한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와 관련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합법적인 수익과 방송 내용까지도 문제 삼는
치졸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이런 좌익 세력의 공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좌익 야당들이 문제 삼는 과거 은행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철회하거나 사과하거나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 지명자는 또 좌익 야당이 색깔론 운운하면서 이념 공세를 가할 경우 그들과 정면으로 논쟁을 벌여서 국민이 한국의 이념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겠다는 생각도 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못지않게 치열한 공방과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익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수적 우세를 무기로 또 국회의원이라는 갑질 신분을 무기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자르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은행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김 장관의 대표적인 과거 발언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일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마치 자신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찔린 듯이 거의 발악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김문수 장관이 경사위 위원장으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6개월 전 김문수 장관이 SNS에 문재인을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활동을 한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당시 위원장을 퇴장 조치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그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지적한 대로 간첩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문재인이라면 당연히 문재인 역시 신영복과 마찬가지 류의 그런 공산주의자, 또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문재인 측에서 할 말은 없게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하면서 김문수 장관을 공격했고,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극우 운운하는 그런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경사노위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신영복을 매개로 한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다시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김문수 장관 지명자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2년형, 이명박 대통령에게 17년형을 내렸다면서 우리나라는 총살 제도가 없다, 총살감이라고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장기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보다 엄한 형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대에서 30대 시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좌익 노동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좌익 경력에 대해서는 뒤에 그 당시 자신의 판단,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던 그런 판단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상당수 더불어민주당의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과거 자신들의 좌익 경력, 극좌 경력, 심지어 김일성 추종 경력을 민주화운동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마치 훈장으로 삼는 듯한 태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한국의 많은 좌익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과거 젊은 시절에 좌익 활동을 했지만은 그 뒤에 확실히 우파로 전향하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 발탁돼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를 2차례 지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서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나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면서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징벌은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면서 어려운 문제라서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최대 이슈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 지명자가 노동 현황과 관련해서 언급한 견해를 들어보더라도 각종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방 여러 다양한 측면을 함께 보는 깊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달 하순경 열릴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아마 상당히 치열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기대를 하고 볼 수 있는, 물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아마 화가 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오상종 단장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인신공격, 강요, 협박을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 이런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 취지에서 오 단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수준 이하의 언사로 후보 모욕, 협박, 사과 강요, 또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의 명예훼손을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청원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 단장은 또 청원 내용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례 없이 3일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게 청문회를 이끌어가야 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적개심에 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국민들은 생방송을 통해 목도하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현장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불러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라고 협박하고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명예훼손에 달하는 발언을 하고 자료를 두 손으로 들었다며 수차례 사과를 강요했고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며 공개석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언어폭력 및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상종 단장은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진행기간인 2024년 7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이분 즉 이진숙은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극우적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발언하는 등 청문회 밖에서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비상식적 행태로 볼 때 더 이상 과방위원장의 자격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합니다라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나타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최민희란 국회의원 진짜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무슨 여기에 꼭 남자 여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소위 좌익 언론 쪽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짓들을 보면 정말로 언론계에서는 제대로 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게 바로 최민희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민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또 여기도 무슨 극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진숙에 대해 극우라고 한다면 최민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좌라는 정도의 표현은 모자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심각한 여러 행태를 보여온 사람이 바로 최민희입니다. 이번에 오상종 단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최민희에 대한 제명을 청원했는데 물론 청원이 5만 명이 된다고 해서 제명이 되겠습니까마는 압박을 가하는 의미에서 이 청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